국회는 하다 폐버스로 청년주택을 만들겠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. 해프닝으로 봐달라는데 미래를 포기해야 할 청년들에게 이게 해프닝처럼 던져야 할 말입니까? 장관까지 지냈던 국회의원 입에서 이게 나올 말입니까? 그래놓고 이제 와서 해프닝으로 봐달라. 죽을 만큼 두드려 패놓고 그냥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끝내겠다는 겁니까? 청년 우롱하고 국민 농락하는 아무 말 대잔치입니다. 청년들에게 폐버스에서 살라는 얘기하지 말고 민주당 국회의원 사무실부터 폐버스로 옮기기 바랍니다. 이래서 국민 주권 정부가 아니라 국민 포기 정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. 민주당 황희 의원의 이 버스하우스 제안에 대해서 제가 조금 검토를 해봤습니다. 사실 여당 3선 의원이자 전직 장관이고 또 도시공학 박사라고 하니까 이분이 그래도 뭔가 생각을 좀 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. 이분 주장은 암스테르담의 보트하우스를 예로 들면서 리모델링 비용을 세대당 5천만 원으로 잡아서 1만 세대면 5천억 밖에 들지 않으니까 만 세대 공급하기 쉽다. 뭐 이런 주장입니다. 법정 규격이 버스 한 대 바닥 면적이 32.5평방미터가 나옵니다. 이게 청년주택 기준 면적이 20평방미터인데요. 그러면 바닥 면적만 하더라도 이게 32.5평방미터 약 10평이니까 이런 부지가 있으면 굳이 아파트를 짓지 왜 버스를 통해서 지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더니 이분이 또 자체 운행이 가능한 이동형 다른 차가 끌고 다니는 트레일러형까지 검토해 보겠다 이러니까 이분 생각에는 뭐 하수도 수도, 상수도, 전기 이런 데 대한 개념은 없는 것 같습니다. 캠핑카 정도 생각을 한 것 같은데요. 이게 1만 대를 세우면 다닥다닥 붙여도 축구장 45개 규모입니다. 이 정도 토지가 있으면 아파트 한 20층으로 짓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? 이분이 도시공학 박사라는데 이 박사기를 어떻게 취득했는지 이것도 한번 봐야 되고요. 암스테르담 보트하우스를 예로 들었습니다. 암스테르담은 아시다시피 그것이 운하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배들이 많이 운행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운행을 거의 하지 않으니까 그 폐선박을 주택으로 개조해서 살던 것에 유래를 합니다. 현재는 그게 다 고급주택으로 바뀌었습니다. 그래서 시에서 한정적으로 2,500세대만 허가를 해주고 있고 거래 가격이 일반 아파트는 우리 돈으로 7억 5천만 원에서 한 12억 정도 되고 보트하우스는 6억 원에서 10억 5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.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이 현재 점용료가 굉장히 비쌉니다. 그래서 점용료를 시에 내야 되는데 이 돈이 상당액이 되고 아파트의 경우에는 암스테르담이나 서양의 대부분 도시가 100% 내지 110% 정도 대출을 해줍니다. 주택 가격은 100% 대출해 주는 것은 당연하고 거기에 뭐 이사 비용이나 세금까지 대출을 해 주는 것이죠. 근데 보트하우스는 이게 수시로 수리를 해야 되고 선착장 허가권이 또 많은 비용이기 때문에 실제 모기지가 거의 되지 않고 있다 합니다. 그래서 아주 부유층이나 또는 약간 히피적인 생활을 하는 분들이 거기에 세컨드하우스 개념으로 살고 있다는데 이 황희 의원 이 도시공학 박사가 맞는지 이 박사기부터 좀 검증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이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이 우글거리는 민주당의 수준이 이런 것 아닌가. 어디서 하나 들으면 그거 가지고 지금 청년주택이 문제 있다니까 마구 떠들다가 안 되면 슬그머니 접는 이런 수준으로 국정을 운영하니까 현재 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드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. 이게 보면 주택 문제도 제가 생각하는 데는 정말 청년 세대에게 조금 도움을 주려면 차라리 암스테르담처럼 주택 모기지를 주택 대출을 100% 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. 적어도 청년 세대의 경우에는 앞으로도
대출금을 갚을 수 있는 여력이 훨씬 많습니다. 그리고 그 대출을 해줄 것인가 말 건가는 금융기관에서 정하면 되는 것이거든요. 지금 우리가 자꾸 가계부채가 많다 하지만 정작 금융기관의 그 부실은 가계부채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다른 곳에서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 시행사들 이런 사람들이 부실 채권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. 그래서 청년주택 내지 청년세대 생애 1주택의 경우에는 이 LTV 한도를 완전 철폐하고 100% 대출해주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. 그런데 뭐 이 정권이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? 제2, 제3호 황희들이 우글거리는데 그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없습니다. 지금 자산 형성 문제도 이 정권에서 그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든 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. 최근에는 ISA 계좌를 소급 적용을 해서 기존의 세제 혜택 중에서 국내 상장 해외 ETF를 빼버렸습니다. 사실 ISA 여러분들 그 ISA 계좌 그 홍보하는 내용 또는 ISA 계좌에 대해서 설명하는 많은 그 자료들 검색해 보면 다 아실 겁니다. 이 ISA 계좌로 반드시 그 미국 S&P 500 주식에 투자해라 또는 뭐 저 나스닥 100에 투자해라 뭐 그런 분들이 대다수입니다. 그 이유를 쭉 뭐 설명하는 것도 들어보면 뭐 월 50만 원씩 앞으로 50년 저축을 하면 청년들이 50년 저축하면 500억 모은다 뭐 그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데 이걸 느닷없이 세제 혜택을 중단시키겠다. 이 정권은 소급표가 아유 이제 대세가 되었습니다. 이 소급표를 이렇게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이것이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 취소에 목을 매다 보니까 모든 거를 국가 정책을 다 소급표를 발생시키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청년 세대 특히 여성들이 지금 문제 삼고 있는 이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청년의 목을 옥죄는 그런 정책이라고 봅니다. 이재명 정권은 말로는 청년 우대 뭐 청년 세대를 존중하네 뭐 최근에는 결혼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정책을 뭐 389개를 내놨다고 389개를 내놨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. 그것도 하나씩 들여다보면 다 제2, 제3의 황희들이 우글거려서 이런 정책을 만들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저는 이재명 정권을 바꾸지 않는 한 이 나라 청년 세대에게 희망이 없을 거라고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.